여기서 제일 키포인트는 이거를 어떻게 직선으로 따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트리머 작업을 할 때 지지대를 써라.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 지지대를 걸어서 작업을 하면 직선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여기도 원래 트리머도 앞에 캡이 있었습니다. 집진할 수 있는 캡. 근데 저는 특성상 여기가 시야에 안 보여서 저는 벗기고 페스툴 청소기 여기다 꼽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하나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기술 터득에서 첫 번째 단계 1번은 반드시 청소입니다. 가정집에 들어가서 싱크대 상판에 가보면 우리가 보통 많이 갈라지는 데가 요리하는 가스레인지 주변이나 싱크 볼 주변에 많이 금이 갑니다. 이음새 부분이. 근데 거기에 뭐가 있나? 기름때가 있어요. 기름때를 반드시 제거를 해야 돼요. 이거 제거 안 하고 연 맞춰서 해결하겠다? 가능합니다. 단 사포가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1차 샌딩하고 2차 부분에 이제 크랙 부분에 홈파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4차 쐐기 받기를 진행하겠죠. 쐐기 심기. 그리고 5차 샌딩, 여기 심기 플러스 본드 접착. 샌딩하고 6번째 광택 내면 마무리됩니다. 부터 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넣고 이 엄지 손바닥 밑에 이 부분이 잡게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지지대 걸어주고 라인 잡은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1차 홈파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초보자일수록 이 부분을 끊어가야 됩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바로바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초보자일수록 급하면 돌아가야 됩니다. 천천히 한 단계씩. 예전에 우리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작업을 했냐, 여기 뭐 양면 테이프 붙이고 별의별 본드 붙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초보자일수록 그러면 이 지지대가 튼튼하게 여기에 정확하게 접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 부분에 청소를 실시해야 돼요. 안에 먼지가 있으면 본드와 먼지가 접합하게 되겠죠. 이 홈 속에 갈아내면 여기에 반드시 이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물질을 청소를 제대로 해야 돼요. 한 번만 작업하면 해보시면 알겠지만 찌꺼기들이 많아요. 그냥 했다가는 AS 터진다. 왜 이 얘기를 하냐? 나도 AS가 터졌기 때문에. 제일 두려웠던 건 AS. 근데 AS를 터지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AS가 터졌을 때 가서 그걸 해결하다 보면 그때부터 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청소 진행한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되지만 반대쪽 상황, 여기서 싱크대 앞쪽에 있는데 여기서 문을 열고 아래쪽에 반드시 보강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물질이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는 접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샌딩기 고 청소기 들고 밑에서 샌딩 작업을 1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용한 장비들은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한다. 항상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청소를 하면서 해야 된다. 여기서 또 요령이 있어요. 대리석은 앞면 뒷면이 있어요. 그래서 초짜가 보기는 힘드니까 항상 절단하기 전에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이게 겉면이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고깃집에서 먼지를 좀 안 내는 게 우리의 목표. 속도별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뒤쪽에 속도 조절이 있는데 켰을 때 1단계, 6단계. 그러니까 지금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위에 내 손가락을 올려야 되는데 6에 올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1단계나 2단계에서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거의 돌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지금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내 몸 기준 이 방향에서 작업을 합니다. 왜? 여긴 돌아나가는 방향에서 올려 타도 그렇게 다칠 확률은 적습니다. 누르고 있으면 다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기 있으면 들어오는 힘이에요. 들어오는 힘. 그러면 누르면 다쳐요. 왜? 툭툭 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옆에 있는 상황이면 12시에서 3시 방향에서 항상 작업을 하는 거지 그 외적인 작업에서 하면 다칠 수 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장비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손을 가지고 얘를 지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손가락 1개나 2개 정도로 해서 이 방향을 어떻게 수평이 아니라 약간 드는 타입으로, 반대쪽은 약간 오른쪽에 들고 앞쪽은 왼쪽에서 드는 타입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여기에 꼽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갈렸으면 얘를 꼽아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모양을 따내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서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직각으로 채워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 라운드, 이거 작업한 거를 라운드로 가서 여기 끼운다. 그 대신 반대로 얘도 마찬가지, 항상 습관처럼 먼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AS가 안 터지려면 이 부분에 먼지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칩을 박았습니다. 혹시나 현장에서 일하다가 정리를 안 되는 상황에서 발에 걸렸다, 뭐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죠. 문제는 넘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바닥이 찍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또 다른 복원을 해야 돼. 그래서 항상 주변 정리를 해가면서 일을 한다. 막상 현장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리 안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고객님한테 걸리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말소리를 듣는데, 가능하면 정리를 해가면서 한다. 이제 이러고 나서 뭘 해야 된다?
본드를 맞춰야 돼. 근데 그래서 순서가 약간 틀린 게 원래 본드는 최초에 들어오자마자 했어야 돼. 현장에서 본드가 없으면 일을 못하니까. 초보일수록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현장에 오기 전에 와서 미리 컬러를 확인하는 습관을 둔다. 어떤 컬러의 접착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한다. 근데 혹시나 못 찾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본드를 다량으로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 아이보리 베이지 컬러 같은 경우에 보통 11가지 들고 있네요. 11가지. 제일 쉬운 방법은 한 땀 한 땀 하나씩 찾는다. 본드 광고를 좀 해야 돼요. 대놓고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엑스피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드에도 보면 경화 속도라는 게 있어요. 겨울에 사용하는 본드가 있고 여름에 사용하는 본드가 있다. 봄, 가을에 사용하는 본드가 있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수리하는 경우에는 봄, 가을용으로 구입을 합니다. 이렇게 종이가 없을 때는 항상 이 본드 사장님께서, 접착제 사장님께서 잘 해놓은 게 요 밑에 라벨링 작업에 여기 그 경화 속도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1:1 배합이에요. 이 튜브 안에 여기 경화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경화제랑 여기 다 주입을 해서 믹싱을 잘해야 돼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그 우리가 보통 엑스피드에서 제공하는 컬러 번호표가 있습니다. 색상표. 그 어플을 조금 많이 요거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샌딩을 하고 난 자국에 보면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윤기가 좀 나는데 1차 샌딩을 하면 그 컬러가 원색입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에 현재 우리가 본드를 짜면서, 근데 짤 때도 그냥 짜면 안 돼요. 왜? 오르잖아. 그럼 13번을 그냥 쪽찍 짜봅니다. 근데 이게 투명하게 나왔다? 이거는 본드가 현재 지금보다 좀 보관 기간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고 진한 부분이 나올 동안 하다 보면 여기 나왔네요. 이걸 기점으로, 자 얘는 13번, 얘는 51번 오래 보관해 두면 자연적으로 굳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유통기한을 우리가 스스로 적습니다. 제조 날짜, 구입 날짜를 21번, 얘도 아니요. 50번, 얘도 아닙니다. 15번, 얘도 아니요. 그러면 저 박스 10번. 10번은 좀 맞아 보입니다. 오케이. 그럼 일단 10번 대기. 1번. 1번은 너무 놀랐습니다. 1번 패스. 8번. 너무 밝아요. 저는 10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본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색상별로 최소 한 5개 이상은 가지고 다닙니다. 어떻게? 잘 나가는 컬러, 많이 나가는 컬러 위주로 보면 한 200가지 컬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저는 한 40가지 정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이제 다 제거. 보양제가 있으면 보양제 쪽에 많이 버립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보양제가 없는 상황으로 순간 접착제 위에다가 버려가면서 하도록, 물티슈 쪽에 버려서 해서 이제 우리는 본드 섞는 작업을 실시합니다. 자, 이 본드에 이건 주제, 이건 경화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경화제 통에 주제를 잡아 넣습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수작업으로 섞어야 돼요. 조여주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공기가 돼서 한 번 정도 누른 상태에서 채워주고, 그리고 믹싱. 또 그냥 섞으라니까 안 돼서 저는 50번 섞으라 그래요. 어떻게? 10번,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번. 그리고 다시 세워서 공기를 좀 넣어주면 보시다시피 흘러내려. 그리고 다시 이 상태에서 공기 채우고 한번 누르고 잡아서 또 한 번 할 때마다 어떻게? 뒤집어주면. 근데 너무 힘을 하면 엉덩이가 터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힘으로 수술을 해야죠. 넣어놓고, 저는 처음에 나오는 거 좀 버리라고 합니다. 왜? 경화제만 나올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 부분, 먼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서 하는데, 오늘은 지금 여기서 했기 때문에 잘 되는데, 현장에서 혹시 하다가 이물질 있으면 반드시 빼내고 샌딩을 한번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초보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뺄 때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 본드 주입을 실시합니다. 본드는 어떻게? 속부터 차오르게끔 넣을 때 한 번 더 먼지 제거하고 꼽고 놓고 놓고, 또 한 번 먼지 제거하고 놓고, 그리고 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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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내고, 빼내는 것도 순서대로 어떻게? 본드를 안에서부터, 속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차오르게끔, 밑에서부터 흘러서 들어가면서 차오르게끔. 어차피 이거 일회용이기 때문에 아끼다가 또 AS 걸리면 힘드니까 무조건 흘러 들어가게끔 해서 꾹꾹 누르고 채워주고. 그러니까 칩을 안 박으면 이 부분에서 나중에 샌딩을 하면 여기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칩을 탁 넣어주는 거. 그리고 나서 이게 경화가 되는 시간이 보통 온도에 따라 틀립니다. 겨울일수록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게 다 경화가 될 동안 어떻게 되냐, 얘가 온도가 올라서 그 겨울에 핫팩이 됩니다. 핫팩 상태에서 뜨거워서 버리는 사태가 나타났을 때 그 이후로 3분에서 5분 정도 지나면 완전 경화가 됩니다. 열이 올랐다가 열이 없어질 때, 없어진 이후에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타이밍에 청소. 이게 뜨거운 상태가 이제 여기가 경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뜨겁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정리정돈을 잘해야 된다. 샌딩을 할 때 이제 로텍스를 준비하겠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최대한 꼽긴 하는데, 꼽을 때도 있고 안 꼽을 때도 있는 이유는, 완전 꼽아놓고 하면 좋긴 좋은데 뺄 때 힘들다. 최근에 너무 열심히 꼽았더니 결국 이게 부러졌다.
그래서 AS봉을 했다. 항상 모든 건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잠깐 이거 붙는 동안 교육하면 사포를 뗄 경우에 지금 얘는 새 거라서 괜찮은데 하고 나면 먼지가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뜯는 과정에서 먼지가 나는 그런 호흡기에 안 좋다. 그래서 항상 뭐 시동을 걸어놓고 뺐다 켰다. 그럼 어떻게 빨려 들어간다. 이게 요령입니다. 항상 켜놓고. 그리고 항상 현장 갈 때 걸레는 2개 들고 들어갑니다. 한 개는 물 쓸 거고 한 개는 마른 걸레로 쓸 거예요. 왜? 끝나고 나서 윤기를 좀 닦아내야 되니까. 그리고 항상 먼지를 닦아낼 때 한번 섰으면 이렇게 먼지가 묻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스크래치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항상 걸레를 빨아서 털어가면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연말을 칠 거예요. 이 주의사항이 있어요. 지금 현 우리가 교육장이라서 다 오픈형을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뒤쪽에 턱이 세워져 있어요. 뒤에 벽이 있거나 턱이 있고 젠다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패스툴 3 여기 커버가 있어요. 저는 초보자일수록 안전 커버를 끼우라는 게 내 교육 방식입니다. 안전 커버를 끼우면 뒤쪽으로 1cm 정도는 못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뒤쪽으로 1cm가 들어갈 일이 잘 없다. 기본적으로 그라인더는 보시다시피 뒤쪽이 처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잡을 때 왼손에 힘을 주고 작업을 하고 뒤쪽은 그냥 잡아주는 느낌으로 샌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샌딩을 할 거예요. 근데 육안사고는 잘 안 보이는데 걸레질 해보면 100% 티가 납니다. 손의 감각은 그때 예민하기 때문에 샌딩하고 나서 손으로 문질러 보면 파먹었는지 안 파먹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에서 잡고 돌린다. 그리고 쉽게 생각해서 지금 여기서 60방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갈아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60방을 어떻게? 이만큼 갈아서 해결했다. 그럼 120방이 이만큼 가는 겁니다. 이 스크래치를 지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음 방수, 다음 방수. 근데 그 와중에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생활 기스들이 있을 겁니다. 칼 자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국. 그거는 샌딩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만지다 보면 이빨 나간 집들이 있어요. 그럼 샌딩을 할 때 그걸 자연스럽게 해주든지 아니면 차라리 보수할 때 보수를 해줘야 돼요. 지금 60방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멍은 항상 맞춰야 돼요. 못 맞추면 굳이 구멍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샌딩. 그리고 단계는 저는 기준 4단계에 맞춰서 할 거예요. 초보자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3이나 4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한꺼번에 샌딩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하면 이 구멍에 턱이 걸려서 찢어지는 사태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위에서 내리면서 천천히 샌딩을 해서 높낮이를 맞춘다. 자,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켜고 뜯어내면 먼지가 별로 안 난다. 자, 이 먼지, 이 가루들이 결국은 스크래치를 내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손으로 물기를 닦으면서 이게 스크래치가 있는지 크랙이 있는지 균열이 있는지 오염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물기도 말려주면서 어떻게 수리할 부분이 또 있으면 샌딩할 때 어떻게 해결하든지 아니면 다시 홈파기를 해서 크랙 복원을 하든지 지금 찾아야 돼요. 좀 이따가 뭐 단계별로 올라가고 난 다음부터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수리한 데는 결과물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본드 있는 자리를 이번에 샌딩을 하면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20방 샌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만 작업을 할 거예요.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현재 스크래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다음 올라가면 올라가서 제거가 안 되고 광을 냈을 경우에 아주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집중적으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어차피 싱크대, 개수대가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고 털어놓고 닦고 또 작업을 합니다. 이 가루 때문에 제거를 해야 돼요. 내가 해본 결과 1년에 제가 할 수 있는 제 몸뚱아리 갈아넣어서 할 수 있는 건 700건. 그럼 하루에 2건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서울, 인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동 시간이 차가 너무 많이 막혀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그 집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그 집에서 다른 일도 해주면서 그 집에서 수익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자꾸 움직일 생각하지만 하는 게 내 교육 방식입니다. 그 집에서 잘해줘라. 기분 좋으면 광택도 한번 밀어줘라. 결국엔 소비자를 감동시켜야 돈을 벌어요. 스월 마크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음 240방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때 이렇게 한번 왔다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3번 또는 5번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 겹친 부분을 연말을 쳐요. 그리고 다음 여기, 그리고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이렇게 겹쳐서 나가야 된다. 또 이렇게 되면 또 결이 생겨요.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또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한번 해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경험상 첫 번째 방수보다 두 번째 방수 1단계 말고 2단계 했을 때 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스크래치 기스가 잘 사라져요. 광 내고 나면 그 스크래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천천히 꼼꼼하게 시간을 두면서 연말 치고 그리고 초보자일수록 이렇게 높고
기계를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라인더 모든 게 작동을 시키고 눌러야 돼요. 있는 상태에서 눌러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돌아가는 상태에서 접합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래야 킥백이 안 생기고 스크래치 기계가 날뛰질 않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많이 느낀 거는 제대로 하고 그 고객이 입소문을 내는 게 더 중요하다. 아무리 유명한 마케팅도 그 입소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입소문만큼 좋은 게 없어. 왜? 그분 벌써 누군가가 내 대신 영업을 해줬으니까. 자, 갑자기 영상을 트신 분은 이게 왜 됐냐? 우리는 이 부분을 복원한 겁니다. 이 부분을. 이거는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복원할 거예요. 영상 속은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이 부분. 나머지 부분은 방을 내는 것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참고로 공장에서는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왜? 공장은 시간이 돈인데 공장에서 이렇게 닦아가면서 말려가면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냥 바로바로 광내야 되니까.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초보자 타켓으로 하는 겁니다. 초보자를 전문가처럼 가르치려면 단계가 있는데 단계 순서대로지 전문가처럼 하면 초보자들은 절대 못 따라하니까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등등등 엄청난 반응이 올라올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현장에 안 와요. 왜?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고객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양면성이 있다.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고 뒷면이 있으면 또 앞면이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영상은 어떻게? 패스트를 기점으로 초보자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과정, 이 부분을 크랙 복원을 해서 이 연말을 쳐서 광을 내는 그 단계. 이거보다 더 다양한 재료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까지 다 알게 되면 더 머리 아파. 그리고 장비 살 돈이 자꾸 들어가고 자재 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딱 여기까지. 이걸로도 돈 버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 다음에 더 다양한 거 있는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우물을 팔아. 모든 건 정답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아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양모 패드 강택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포는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면 되지만 양모 패드 버릴 수가 없어요. 몇 번 써야 돼. 얘는 가격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멍이 없기 때문에 청소기 집집 필요가 없다. 하지만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 양모 그 안쪽에 그 컴파운드가 묻어 있으니까 털어줘. 양모표를 세우고 진행한다. 그리고 컴파운드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약품들은 불투명한 용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 전에 반드시 믹싱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경험상 했을 때 쭉 나오면 제대로 섞인 거다. 찔끔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를 펴 바른다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1단계로 해서 찍어서 발라주면 되는데 천천히. 잘 보입니까? 자, 여기를 복원한 겁니다. 여기를. 요거는 다음 우리 교육용 재료들. 오늘 여기를 복원했고 여기 복원한 흔적은 지금 안 보입니다. 내가 도 너무 잘했는데. 자, 기타 궁금한 게 있으면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더 열심히 하라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이팅!